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예인입니다. 오늘은 8월 4일 목요일이고요. 저희 여행의 발견, 여행 갈 건데 여름이면 떠오르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강원도 강릉으로 여행 같이 한번 떠나보실 거고요. 오늘 요리가 있는 날이죠. 만능 시리즈 3탄을 준비했습니다. 다들 너무 좋아하시네요. 네. 오늘은 요리 시간을 확 앞당겨줄 고추장, 만능 고추장을 여러분께 선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아주 기대됩니다. 잠시 후에 함께하도록 하겠고요. 가장 먼저 오늘 날씨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박소연 기상캐스터. 안녕하세요. 날씨 요정 박소연입니다. 무더운 여름철에는 땀을 많이 흘려서 탈수 현상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런데 갈증이 난다고 차가운 커피나 이온 음료를 벌컥벌컥 들이키면 오히려 이뇨작용이 촉진돼서 수분이 더 빠져나간다고 합니다. 탈수 위험을 줄이시려면 차가운 커피나 단 음료보다는 미지근한 물을 자주 마시는 게 좋다고 합니다. 네, 꼭 기억할게요. 오늘 날씨 어떤지도 궁금한데 이어서 좀 전해주시죠. 네, 오늘도 더위의 기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어제보다 기온이 더 오르겠고요. 현재 대부분 지역의 습도가 90% 이상으로 불쾌감이 굉장히 심한데요. 나오실 때는 통풍이 잘 되는 시원한 옷차림으로 더위를 대비해 주셔야겠습니다.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남부지방에는 체감온도 35도 이상까지 오르는 곳이 많아서 폭염경보로 강화된 지역도 많습니다. 한낮에는 격렬한 야외 활동을 자제해 주시고 충분한 수분 섭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밤사이 열대야가 나타난 곳이 많은데요. 이 시각 현재 기온 26.1도, 강릉은 29.7도, 대구는 27.4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찜통더위가 예상됩니다. 서울은 32도, 강릉은 35도, 대구는 37도까지 올라 무덥겠습니다.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대기 불안정으로 인해 기습적으로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전남권에는 5에서 60mm, 그 밖에 전국은 5에서 40mm가 예상되는데요. 소나기가 내릴 때는 돌풍과 벼락을 동반해서 짧은 시간 동안 강하게 내리겠습니다. 또 가시거리가 급격히 짧아질 수 있어 교통안전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이번 주말에는 중부와 호남에 소나기 소식이 들어있고요. 당분간 무더위와 열대야 또 소나기가 계속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화제 이슈를 발빠르게 전해드리는 모닝 브리핑 순서입니다.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첫 번째 이슈부터 전해주시죠. 네, 일전에 전해드려서 이거 참 좋겠다 했는데 혼란스러운 모바일 운전면허증. 네. 이게 운전면허증이 이제 모바일로 쓸 수 있게 됐다. 폰 안으로 들어온다. 얼마나 편리하겠어요? 생각만 해도. 이 시행이 됐습니다. 지난달 28일부터. 그래서 이제 먼저 발급받은 어떤 분이 겪은 경험이 최근에 한 매체 보도가 됐는데요. 이 신분증 주세요. 이게 이제 은행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근데 모바일로 다운받았습니다 하고 보여드렸죠. 우리가 백신 접종 같은 거 이렇게 인증했잖아요. 네. 그런데 은행에서 이거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은행에 아직 모바일 이 면허증을 보관 저장하는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자, 플라스틱 이 운전면허증을 주시죠. 안 가져왔는데요. 없는데요. 그래서 이게 일이 무산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언제부터 잘 쓰이게 될지 지금 고민이 좀 있습니다. 네, 아니 저는 안 그래도 다음 주에 가서 네. 발급을 받을 생각을 하고 저도 있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혼란스럽다고 하니까 네네. 저도 좀 당황스러운데 정확히 어떤 부분에서 혼란이 좀 있는 그러니까 거예요? 이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발급받을 때, 하나는 사용할 때. 근데 발급받을 때는 처음에는 모든 운전면허 시험장 그리고 이제 경찰서에서 발급이 된다. 그랬는데 이게 초기에는 서울, 대전 두 군데 하고요. 이 전국 경찰서 중에 14군데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건 빠르게 보급이 될 수 있습니다. 이건 해결 가능한데 사용처죠. 사용처를 우리가 어디서 신분증을 쓰는지를 보면 관공서 또는 뭐 이제 이 출입국할 때 공항 기본이죠. 그리고 또 편의점 같은 데서 성인 인증 그리고 대부분 금융권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사용이 안 되는 곳이 금융권을 중심으로 많아요. 은행, 증권사, 보험사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안 되다 보니까 그러면은 이게 매우 사용이 제한적이네. 그렇다면 이거 보급에도 문제가 있겠다 싶은 그런 상황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지금 발급은 되는데 네. 제반 여건이 갖춰져 있지 않은 거네요. 네네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인프라 문제인데요. 그럼 인프라는 깔면 되잖아요. 그게 뭐 장비든지 복사는 안 되는 겁니다. 복사가 되면 큰일 난다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복사 안 되는
기능이 있는데 문제는 이제 용처가 확대돼야 되는데 먼저 인프라 문제도 있지만 법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낸 이야기를 귀 기울여 보니까 지금 이게 국토안보법 관련해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운영 규칙이 만들어져야 한다. 그러니까 이 모바일 이 운전면허증이 있는데 플라스틱 운전면허증과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다. 이런 법적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아직은 그 법적 기준이 미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법적 조치도 개선해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사용처도 일반 이 신분증과 동일하게 확대돼야 그 다음을 조금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뭐든 시작할 때 일정 부분 혼란이 있긴 합니다. 네. 이 오류들이 잘 좀 해결돼서 모바일 신분증을 저희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자, 다음 이슈 전해 주시죠. 네, 이 LTV 80% 그림의 떡. 예, 이번 달부터 LTV에 대한 규제가 일부 완화됐죠. 네. 자, 일부 완화라 제일 이제 혜택을 많이 받는 경우를 말씀드리면, 자, 내 생애에 첫 번째 주택을 장만한다. 그러면 이제 이게 주택담보 대출 비율이 80%까지 허용되는 거예요. 네. 기존보다 많이 올랐습니다. 근데 이제 6억 원 이내의 주택의 경우가 80%예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한 분이 자, 내가 6억 정도를 대출 받겠다. 40년 만기로 하겠다. 예, 그렇다 하더라도 쉽지가 않다. 그래서 대출을 많이 못 받고 있어서 그림의 떡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네. 아무래도 그 규제 완화가 됐다 보니까 네. 가계대출 수요가 증가할 거라 생각이 좀 그렇죠. 지배적이었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그렇지는 네. 않은가 봐요. 가계부채가 늘어날까 봐 걱정을 했는데 의외로 대출을 안 받는다. 네. 왜 그럴까? 자,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40년 만기의 경우를 아까 잠깐 언급을 드렸는데 20살에 내가 생애 첫 주택을 사리라. 6억짜리 사리라. 예를 들어서 6억 받았다고 칠게요, 대출을. 그러면 60 나이가 돼야 야, 이제 대출 졸업 이렇게 되잖아요. 만기가. 네. 20살에 사서 60이 돼야 진짜 내 집이야 이렇게 되는데 에이. 그럼 그 기간 동안에 얼마의 원리금, 원금과 이자를 상환해야 되냐면 매달 289만 원 정도. 아이고. 매달 예, 289만 이게 원. 대출 금리가 5%라고 가정했을 때. 네. 근데 지금 기준금리 오르면 대출금리 또 오르거든요. 그렇죠. 더 많아질 수도 있어요. 그럼 이게 한 달에 300만 원 가까운 돈을 주택 원리금 상환을 하고 생활할 수 있는 20대 젊은이가 있을까요? 이런 문제에 봉착하게 되는 거죠. 예. 이런 조건을 생각해 보면 선뜻 대출 받기가 어렵다. 아, 이게 생각만 해도 숨찹니다. 네. 그쵸. 그러니까 20대에 돈 빌려서 60이 돼야 내 집이 이게 내 집이 되고 40년간 월급에서 289만 원 갚는다. 야, 그러면 와. 이게 또 이제 원리금보다도 이자가 더 많아지는. 이자가 더 많습니다. 40년을 계상하면요. 네. 이게 해마다 한 3,500만 원 내는 거거든요. 근데 우선은 이제 굉장히 장기로 대출받은 거라 고맙다 그럴 수 있지만 나중에 다 상환하고 나면 이자를 훨씬 많이 냈네? 이렇게 되면 또 억울한 느낌이 드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짚은 그 이유들 때문에 네. 우리가 내 집 마련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었던 것도 그림의 떡이다. 네. 실상은 쉽지 않다 이런 얘기인데 예. 현재 부동산 시장은 좀 어때요? 예. 여기는 이제 LTV만 말씀드렸는데 네. 어떤 젊은이가 네. 나 한 달에 350만 원 버는데 60만 원으로 버티고 나 집 살 거야 라고 네. 했다고 치자고요. 그리고 대출을 못 받아요. 왜냐하면 DSR이라는 게 그다음에 따라옵니다. 그게 있죠. 총부채 원리금 네. 상환 비율에 따르기 때문에 당신의 총부채를 계산해서 당신의 총부채는 당신이 버는 소득의 40%를 넘기면 더 이상 대출 안 돼요. 50% 비은행권은 50%를 넘기면 더 대출이 안 돼요. 이게 제한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289만 원 매월 내겠다 결심해도 나의 연봉 소득이 9천만 원 정도 돼야 되는데 20대에 9천만 원 버는 야, 분이 어렵죠. 얼마나 계실까? 쉽지 않은 게 문제고요. 네. 그래서 이런 문제 때문에 지금 완화는 됐는데 그림의 떡이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부동산 시장은 현재 어떠냐면요. 얼어붙어 있습니다. 날씨는 폭염인데 부동산 시장은 냉랭. 그래서 이게 정부에서는 이제 안정세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부동산 시장은 이게 또 지금 하락세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은 거래 자체가 절벽이라 당분간은 부동산 시장이 쌀쌀할 것 같다. 이런 전망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슈 전해 주시죠. 네, 이게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유흥탐정 다시 성업 중. 이건 뭐예요? 유흥 탐정? 네. 탐정? 이게 뭐지? 탐정은 좀 요새 탐정 이름 쓸 수 있게 됐어요. 과거에는 민간조사원 그랬는데 탐정업이 성업하려나? 근데 문제는 유흥탐정은 전혀 다른 겁니다. 네. 이게 2018년에
반짝 유행을 했었는데 이 온라인상에서 의뢰를 받고 당신의 배우자, 주로 남편이나 혹은 남자친구, 연인 혹은 결혼을 앞두고 있는 예비 신랑, 유흥업소 또는 퇴폐업소를 얼마나 드나들었는지 출입 기록을 확인해 드립니다. 위험하죠. 네. 위험하죠. 그때 성업했다가 최근에 이게 다시 온라인에 등장했는데 인터넷 포털 기준으로요. 유흥탐정 후기, 유흥탐정 소개해 주세요. 네. 유흥탐정 검색이 3배에서 5배 폭증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배우자나 연인의 퇴폐업소를 방문한 그 기록을 알아봐 준다는 건데 네. 사실상 이게 개인정보 아닙니까? 개인정보고요. 네. 불법입니다. 사실은 제가 말씀드리면서도 유흥업소는 그렇다 치고 퇴폐업 자체가 불법일 수 있죠. 예, 뭐 불법 성매매 이런 거 큰일 날 일이죠. 네. 그런데 드나들은 개인 기록을 보여주는 거 이거 말씀하신 대로 개인정보보호법의 위반이고 실제로 이 유흥탐정 하던 사람이 처벌된 사례도 있어요. 근데 이게 어떤 방식이냐 하면 유흥업소를 예약하고 이용할 때 이게 지금 뭐 인터넷에서 예약 시스템이 가동이 안 돼요. 은밀하게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개인 전화로 확인을 하고 예약을 한다는 겁니다. 뭐 오늘 밤, 내일 밤 몇 명이 몇 시에 갑니다. 그럼 그 기록을 업소는 다 보관하고 있겠죠. 그 이유는 뭐냐면 업소에선 1. 혹시 경찰 아닌가? 단속을 피하기 위해서 번호 저장을 하고요. 두 번째로는 또 이른바 진상 손님, 이 블랙리스트가 존재한다는 거고 업소끼리 이걸 또 공유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객 DB가 있는 거예요. 이 안에서 그럼 의뢰받은 사람의 전화번호를 확인해서 몇 번 출입했습니다. 이걸 알려주는 거니까 불법입니다. 실제로 이 최근에 처벌 사례는 2018년 2달 동안 영업을 했던 이 사업자가 법적 처벌을 받았는데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2달 동안 벌어들인 돈 2,300여만 원도 추징이 된 사례가 있습니다. 네, 근데 2달 동안. 근데 어쨌든지 간에 저 유흥업소나 퇴폐업소 업소에서 그 자료를 보관하는 거, 네. 영업을 위해서 보관하는 거, 요거는 모르겠는데 요 정보가 고스란히 유흥탐정이라는 사람한테 건네졌다. 네네. 그렇죠. 이건 정말 문제인 것 같아요. 이게 뭐 배우자 불신, 네. 혹시 밖에서 나쁜 일 하고 다니는 거 아니야 하는 의심이 들었을 때 혹시나 하고 이제 검색했다가 덜컥 걸리면 이제 사달이 나는 거죠. 이런 일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억울한 피해자가 생깁니다. 한 사례가 이제 보도된 바가 있는데 1년 후에 결혼하기로 한 예비 부부예요. 네. 그런데 이제 이런 이제 흉흉한 얘기가 도니까 예비 신부가 혹시나 하고 의뢰를 해본 거예요. 예비 신랑을. 근데 당신의 남자친구는 무려 87회 이용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게 정상적이지가 않잖아요. 네. 뭐 나랑 사귀면서 87회? 결혼해도 돼? 파혼됐어요. 근데 문제는 이게 잘못된 전화번호 기록이었던 거예요. 전화번호를 입력할 때 틀릴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닌데 이 사람이 출입한 걸로 유사한 번호가 체크되면서 이 사람은 그냥 된통 벼락을 맞은 건데 어떡해요. 파혼당하고 이분은 공황장애까지 와서 심리치료를 받고 있다고 해요. 네. 트라우마가 오래 갈 것 같고 이런 피해 사례가 나올 수 있죠. 실제로 나왔고 어떻게 할 것인가 피해자가 많이 나올 가능성이 있고요. 이것도 또 민사적, 형사적, 법적 조치도 가능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법조인의 해석입니다. 야, 이거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그래도 네. 처벌은 해야 될 것 같은데. 해야 될 것 네네. 같은데요. 네. 아니 걸리면 처벌돼요. 사실은 유흥탐정업은 대부분 불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부분. 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처벌받은 사례가 이미 있고 그리고 나가서 이제 신용정보 관리와 보호에 관한 법률이 있거든요. 여기에도 저촉 가능성이 있고 더 유의하실 것은 자, 의뢰하는 혹시 부인이나 예비 신부나 여자친구의 경우에 불법임을 알고도 유흥탐정에게 의뢰를 하면 교사행위로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유흥탐정이라는 게 있었군요. 자, 오늘 모닝 브리핑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세상의 모든 여행지를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는 여행의 발견 시간입니다. 여름이 되고 이러면 정말 좀 쉬고 싶고 그쵸. 어디 가서 좀 며칠 아무 생각 없이 뒹굴뒹굴하고 싶고 이런 네. 느낌이 있어요. 있죠. 네. 근데 사실 우리는 아시잖아요. 매일 이렇게 생방송을 진행하다 보니까 뭐 길게 휴가를 그래도 가기도 어렵거든요. 금토일이 있으니까. 그렇죠. 네. 금토일에서 여름 네. 휴가 정말 제대로 한번 가고 싶습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짬짬이 가시는 분들을 위해서
알찬 여행 계획을 세워드리겠습니다. 같이 여행 가시죠. 태원준 여행 작가, 방송인 로빈 씨,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저 강원도 쪽으로 간다고 들었는데. 네. 본격적인 피서철이죠. 예. 아마 여름 휴가지로 시원한 바다가 펼쳐지는 강원도 꿈꾸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그래서 오늘은 여름하면 떠오르는 도시죠. 강원도 강릉시를 준비를 했습니다. 너무 좋죠. 다양한 먹거리하고 볼거리도 가득해가지고 강릉 몇 번을 가도 매력이 넘치는 도시인데요. 제가 강릉시 중에서도 이번 휴가에 가신다면은 가장 좋을 곳을 엄선해서 뽑아봤으니까 지금부터 저와 함께 강원도 강릉 랜선 여행 함께 떠나보시죠. 네. 아, 기대됩니다. 로빈도 좋아하죠, 강릉. 네, 저는 강릉을 진짜 많이 가봤고 진짜 좋아하는데 저는 항상 갈 때마다 차로 이동했었거든요. 그래서 3-4시간 정도 걸리는데 요즘은 KTX 잘 뚫려 있어서 엄청 가깝더라고요. 한 1시간 반이면 가지 않아요? 그죠. 네, 1시간 KTX 로? 50분이면은 1시간 서울역에서 이렇게 강릉역까지 도착할 수 있는데 네. 진짜 엄청 가깝게 느끼더라고요. 맞아요. 네. 네. 제가 강릉 여행을 살면서 저는 가장 많이 간 곳이 네. 강릉이라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네. 오늘은 아마 꼭 가봐야 할 곳 베스트 3 중에 제가 아는 데가 나오지 않을까. 아. 네,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강릉에서 꼭 가야 할 곳 베스트 3. 첫 번째 여행지는 어딜까요? 네, 첫 번째 여행지 역시 사진으로 한번 만나보실까요? 바다네, 바다. 네, 일단 해변이죠. 해변이죠. 네, 여기 강릉 들어가야 하면 되나요? 바다 나와야죠. 그렇죠. 네, 네. 어느 해변이니까 바다인가? 여기는 맞추시기 힘드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강릉에서 꼭 가봐야 될 곳 첫 번째는 깨끗한 백사장과 맑은 바닷물로 유명한 강릉의 보물 안목해변입니다. 아, 안목해변은 안목해변. 요즘에는 또 바다보다는 또 다른 걸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커피 거리로 또 유명하기 네. 때문에 네. 커피 매니아들도 많이 가시는 곳이죠. 바다는 역시 동해죠. 네. 동해 바다 참 좋아하는데 말씀 주신 것처럼 커피거리도 굉장히 유명하고 해수욕을 즐기기에도 너무 좋지 않아요? 네, 이 안목해변은 물 맑기로 따진다면은 둘째가라면 서러울 곳으로 굉장히 이쁜 곳이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가장 아래쪽, 강릉의 아래쪽에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야말로 이제 에메랄드빛 바다가 펼쳐지고 위로 올라가시다 보면은 강문해변이랑 경포해변이 차례로 나타나기 때문에 강릉 여행 시작하시기에 가장 좋은 곳이라고 생각해서 제가 첫 번째로 뽑아봤습니다. 저 거리, 그 해변 거리는 한 500m 정도 되고요. 바다 앞으로 굉장히 아름다운 바위들이 많기 때문에 또 안으로 들어가면은 그 정말 멋진 풍경이 펼쳐져서 스킨스쿠버 동호회 분들도 많이 찾는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그렇게 물이 깊지 않은 편이어가지고요. 가족 단위의 여행 계획이 가시기에도 굉장히 좋은 곳이어서 이 안목해변도 꼭 리스트에 적어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 커피거리, 카페거리 가서 네. 딱 들어가면 그 커피 마실 때 보는 그 바다 뷰, 오션 뷰가 맞아요. 아, 커피 맛을 더 맛있게 해주던데요? 네, 이곳은 뭐 커피를 사랑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가보셔야 될 거리인데요. 이곳의 유래가 재밌습니다. 예전부터 이렇게 커피 거리가 있었던 건 아니고요. 2000년대까지는 이곳에 이제 기차를 타고 많은 분들이 끝까지 이제 동해 끝까지 가셨다가 커피가 좀 마시고 싶잖아요. 그래서 그쪽에 굉장히 많은 자판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커피가 유명하게 되고 2000년 이후에는요 많은 바리스타 분들이 정착을 하면서 현재의 이제 커피 거리가 이제 조성이 되고 커피의 메카로 자리를 잡게 된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카페가 이제 통유리로 되어 있다 보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안목해변을 바라보시면서 여유롭게 커피를 즐기실 수가 있고요. 가게마다 각각 다른 향과 또 맛을 느낄 수 있는 원두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또 개성 넘치는 디저트도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보셔서 나에게 맞는 카페를 찾는 재미도 굉장히 쏠쏠하다고 할 수가 있겠죠. 아, 자판기 커피 먹다가 저렇게 됐다는 게 신기하네. 그 커피거리에서 말씀하신 대로 커피도 많고 막 디저트 맛있는 디저트 네. 많은데 그 커플들도 많더라고요. 커플들 엄청 많은데 거기 딱 이렇게 막 그 바다 앞에서 이렇게 사진 찍더라고요. 네, 아우. 네. 혹시 인생샷 이렇게 찍을 수 있는 그런 뭐 포토존이 있을까요? 네, 로빈 씨가 매주 인생샷을 말씀하셔서 네. 저희 오늘도 준비를 했는데 가시면은 다양한 콘셉트를 가진 그 포토존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유명한 어떤 하나의 그 상징이 그 커피잔 조형물이 있어요. 그래서 커피잔 조형물의 앞에 가시면은 마치 커피잔 안으로 들어간 듯한 착시 현상을 느끼면서 찍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거든요. 그래서 가장 많은 분들이 찾고 있기 때문에 이곳도 가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조금만 안쪽으로 들어가면은 벽화거리도 있습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 게 바로 커피잔 조형물이고요. 여기서 조금 더 안쪽으로 들어가시면은 벽화거리도 있기 때문에 벽화 앞에서 사진을 찍는 것도 좋겠죠. 지금 나오고 있는 이렇게 아름다운 벽화들이 계속 이어지고요. 또 최근에는 야자수를 심어놔가지고 마치 이제 해변, 정말 해외에 온 듯한 그런 분위기도 느끼실 수 있기 때문에
곳곳에서 많은 사진, 인생샷 남기실 수가 있습니다. 안목해변은 뭐 언제 가도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네. 그 겨울에도 많지 커피 마시러 오는 분들이 네. 많고 지금은 더 많을 텐데 안목해변 근처에 또 맛집들도 많아요. 초당두부도 저 근처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정말 강릉을 대표하는 요리가 음식이 바로 초당두부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안목해변에서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조금만 올라가시다 보면은 바로 초당두부 마을이 나타나는데요. 순두부를 먹고 가는 것을 강력하게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왜냐하면은 이 초당두부 자체는 이제 콩을 갈고 여러 과정을 거친 후에 동해안의 바닷물로 응고를 시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지역의 두부보다 조금 부드럽고 깊은 맛이 난다고 할 수가 있겠죠. 소금 대신 바닷물로 이제 간수를 만들었기 때문에 훨씬 더 고소해서 저는 이 초당두부 꼭 추천을 드리고요. 단순히 이제 손두부만 있는 게 아니라 다양한 두부찌개라든지 두부김치, 또 두부 전골까지 정말 다양한 두부 요리를 드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안목해변 가신다면 당연히 여기도 찍고 가셔야 될 수밖에 없겠죠. 네, 벌써 그 여행 그 다 짤 수 있잖아요. 네. 보시면 초당 두부마을 가셨다가 또 바다 바라보면서 커피 한 커피 잔 한 딱 잔. 드시고 그 앞에서 사진 한 장 찍으시고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강릉에서 꼭 가야 할 곳 베스트 3. 두 번째는 어딜까요? 두 번째 여행지는 굉장히 샤방샤방한 곳인데요. 일단 사진을 통해서 한번 유추해 보시죠. 오, 꽃인가요? 무슨 작품 같은데요? 그러게 꽃이에요, 뭐예요? 예술품 같아 보이시죠? 네. 예, 여기도 최근에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는 곳인데요. 두 번째 여행지는 동해 바다를 정면으로 바라보면서 총 33만 제곱미터의 예술 공간을 느끼실 수 있는 강릉의 하플 바다가 보이는 미술관입니다. 그럼 저희가 미술관이야. 네. 바다가 보이는 미술관이라고 하면은 그러면 바다랑 이렇게 좀 작품을 이렇게 뭐 합치면서 이렇게 구경할 수 있는 건가요? 네, 여기서는 바다도 하나의 작품이 되는 곳인데요. 산과 바다 그리고 예술이 조합되어 있는 최고의 복합 문화예술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쉽겠네요. 그래서 한 예술가 부부가요. 폐교를 이제 개조를 하신 거예요. 오래전에 폐교를 개조하셔가지고 이 주변에 조성을 하게 되었는데 현재는 이제 한국 이제 현대 미술 200여 점이 전시되어 있는 미술관이 있고요. 또한 뮤지엄 호텔도 운영을 하시고 있기 때문에 이곳에 하루를 묵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무려 3만 3천 평에 가까운 조각공원도 있고요. 레스토랑뿐만이 아니라 카페도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곳에서 모든 문화공간, 문화생활과 어떻게 뭐 재미있는 카페까지 다 이제 경험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또 푸른 바다를 바라보는 이제 조각공원도 있기 때문에 이곳에 가신다면은 저는 한 서너 시간 정도 머물렀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 정도로 반나절을 보내시더라도 전혀 부족함이 없는 최고의 공간이라서 제가 두 번째 여행지로 꼽아봤습니다. 뮤지엄이고 여기 바다도 보이고 그러는 호텔이면 그렇죠. 좀 네. 비싸겠다. 그러니까. 아, 저도 그 생각이 가장 먼저 들었는데. 아니, 근데 사실 뭐 바다만 봐도 좋고 미술전, 뭐 미술 작품만 네. 봐도 좋은데 두 개가 합쳐져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감동이 두 배죠. 네. 어떤 작품들 볼 수 있어요? 여기서 가장 눈길을 끄는 작품은 꽃방이라고 하는 곳인데요. 아까 처음에 나왔던 사진에 나왔듯이 정말 꽃이 이제 막 만발한 공간이라고 보시면 네. 돼요. 벽면 전체를 감싸는 꽃과 또 거울을 통해서 과거, 현재, 미래를 살펴본다는 의미가 있고요. 또 그 속에 관객이 직접 들어가서 하나의 작품이 되어보는 거죠. 그래서 재밌는 공간이고 또 꽃향기도 솔솔 나고요. 화려하고 아름다워서 늘 셔터 소리가 끊이지 않는 최고의 어떤 여기의 스폿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양한 아이디어가 돋보이는 작품들도 많을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저도 저에게서 이제 찍어봤는데 조금 네. 부끄러워서 사진을 넣지 못했지만 또 가시면 흔히 볼 수 없는 예술 작품들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우리가 보통 노끈하면은 좀 쉽게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하나의 어떤 재료잖아요. 네. 그렇죠. 그 노끈을 가지고 재미있는 공간을 또 만들어 놓기도 있습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데 굉장히 멋지죠. 커튼 멋있어. 같은데. 네. 예, 붉은색 노끈을 묶어가지고 독특하게 재탄생한 이제 설치 미술 작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굉장히 화려한 컬러감으로 지금은 사라져버린 청동검을 표현한 작품도 이렇게 이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곳곳이 모두 작품들이고요. 그 작품이 모두 포토존이 되는 곳이기 때문에 산책하듯이 둘러보시면서 마치 이제 그 안에 들어가셔서 또 로빈 씨가 좋아하시는 인생샷 남기시면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곳의 매력에 푹 빠지실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가 정말 넓어 보여서 야외 조각 그 공원도 이렇게 좀 산책하면서 뭔가 볼거리를 많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조금 이제 밖으로 나가시면요. 10만 제곱미터 대지 위에
이제 조성된 야외 조각공원이 있습니다. 멋진 풍경들이 계속 펼쳐지게 되는데요. 다양한 조각 작품을 비롯해가지고 대지 미술을 끝없이 계속 감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바다가 가장 아름답게 보이는 해안 절벽 위에 이제 정원을 만들어 나가지고요. 여유롭게 걸으시면서 끝없이 펼쳐진 바다와 함께 다양한 작품을 계속 또 만나실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올라가다 보면은 풍경이 계속 달라져요. 그래서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풍경 보실 수 있고요. 또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는 작품들을 보는 재미가 쏠쏠하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네. 또 둘러볼 곳이 워낙 많기 때문에 여기 가시게 된다면은 저는 조금 편한 신발 신고 가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네. 한 예술가 부부가 이 공간을 만드셨다 하셨잖아요. 전체가 33만 제곱미터라고 했죠? 네, 맞습니다. 와, 대단합니다. 어마어마하네, 어마어마하네. 한번 저는 안 가본 곳인데 강릉 가면 꼭 한번 가보고 싶은 한 곳이에요. 10만 평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네. 자, 이어서 강릉에서 꼭 가야 할 그 베스트 3. 세 번째는 어디인가요? 네, 세 번째 여행지는 눈부터 시원해지는 도로인데요. 일단 또 사진으로 만나보실까요? 여긴 또 어딘가요? 해안도로 너무 좋죠. 네, 해안도로 데이트하기도 따라서 좋고. 네. 드라이브 하시면 좋잖아요. 네. 그래서 마지막은 제가 최고의 드라이브 코스를 준비를 해봤는데 강릉에서 꼭 가봐야 될 곳 세 번째는 우리나라에서 바다와 가장 가까운 해안도로인 헌화로입니다. 헌화로. 네, 절벽을 따라서 이제 도로가 네. 있기 때문에 기암 괴석뿐만이 아니라 푸른 바다를 계속 눈에 담을 수 있는 거죠. 네. 우리가 저 강원도 이 동해안 쫙 갈 때 드라이브 너무 좋은데 네. 헌화로는 그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구간이에요? 헌화로 여기 이제 해돋이로 유명한 곳인데 심곡항이라고 있습니다. 정동진 아래 위치를 하고 있는데 이 심곡항에서 금진항에 이르는 해안도로라고 보시면 되는데 북쪽에는 정동진이 있고요. 남쪽으로는 옥계해변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아까 제가 가장 바다와 가까운 도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유가 바다를 메워서 만들어진 도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가장 바다와 가까운 도로고요. 실제로 이 길을 달리다 보면은 저도 많이 달렸었지만 마치 바다 위를 달리는 듯한 착각을 일으키게 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또 아마 그 헌화로라고 하는 이름이 궁금하신 분도 계실 텐데요. 헌화로는 헌화가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예전에 강릉 태수였던 순정공의 부인이었던 그 수로 부인이 있는데요. 수로 부인이 절벽 위에 핀 이제 철쭉을 꺾어달라고 했는데 길을 가던 어떤 노인이 꽃을 꺾어 바치면서 헌화가를 불렀습니다. 헌화했다고. 그래서 또 이런 설화가 있는 네. 곳이기 네. 때문에 더 재미있는 이야기가 숨겨져 있는 곳이죠. 근데 드라이브 너무 재밌을 것 같은데 혹시 그 중간에 내려서 경치를 이렇게 구경할 수 있는 데가 있을까요? 네, 헌화로 곳곳에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달리시다가 위험한 곳에 주차하시면 안 되고요. 예, 난간 높이가 이제 70cm에 이제 불과하기 때문에 한눈에 담으실 수 있는데 중간중간에 벤치하고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이쪽에 주차를 하시는 거를 저는 적극 추천을 드리고요. 예, 저기 앉으셔가지고 여유롭게 경치도 감상을 하시고 또 특히 헌화로가 시작되는 금진해변이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동해안 이제 고속도로를 들어가시면은 옥계 IC로 나오자마자 5분 만에 만나실 수가 있어요. 금진해변을. 그래서 굉장히 접근성도 좋고요. 그다음에 이제 천천히 이제 걸으시면서 바다 풍경을 또 눈에 담으시고 해안 드라이브뿐만이 아니라 트레킹 코스로 이만한 곳이 없기 때문에 이 강원도 강릉에 가신다면은 이 헌화로도 드라이브도 해보시고 직접 바다를 따라서 걸어보시는 것도 최고의 코스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요즘 휴가철이라 저곳에서 지금 방송 보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나 지금 여기 와 있는데 뭐, 아유 좋으시겠습니다. 예전에 강원도 강릉 갈 때는 대관령길 꼬불꼬불꼬불해서 맞아요. 올라가고 네. 그리고 기차 타고 갈 때도 저 밑으로 해서 다시 올라왔잖아요. 네. 근데 이제는 뭐 1시간 50분 걸리고 너무 잘 돼 있어요. 네, 아까 또 로빈 씨가 말씀해 주셨듯이 이 평창에 올림픽이 열리면서 그때 네. KTX가 뚫렸거든요. 맞아요. 그 이후로는 정말 쉽게 가실 수가 있습니다. 아주 멋진 거 잘 다녀왔습니다. 고맙습니다, 태현준 작가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You can trust me, you trust me, yeah, baby. 너의 두 눈 속에 나 더 깊이 빠져들어. Now 나를 더 속에 만들어줘. Oh baby, you're on my mind. 네 맘을 다 보여줘. Oh baby, you're on my mind. So you make me sparkle.
아, 영상 보니까 막 바다 가고 싶은데 네. 바다에 못 갈 거면 시원한 데서 예? 과일 쫙 먹으면서 너무 좋죠. 만화책 좋은데. 네, 최고인데. 그런데 사실 저는 요즘 워낙 덥고 막 열대 현상도 심하잖아요. 그래서 자꾸 잠을 제대로 못 자니까 입맛도 뚝 떨어지고 그렇더라고요. 이럴 때는 또 여름 과일만한 게 없잖아요. 그럼요. 예, 네. 이맘때 이 과일은 저도 어젯밤에 주워서 먹었는데 너무너무 맛있더라고요. 이 과일은 영양은 물론이고 피로 해소에도 그렇게 도움이 된다네요. 네, 어떤 과일이냐면 바로 복숭아입니다. 아, 예. 제가 사실 가장 좋아하는 과일이 복숭아인데요. 딱 한 입 싹 베어 물었을 때 과육이 막 입안에서 터지면서 단맛. 달고 어떨 때 새콤하고 너무 좋아하는 과일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복숭아를 더 다양하고 맛있게 즐길 수 있는 방법 준비해 봤거든요. 영상으로 함께 하시죠. 뜨겁지만 각양각색 맛있는 과일이 가득한 여름. 여러분은 어떤 과일을 좋아하시나요? 여름이면 아무래도 복숭아가 제철이어서 그 백도나 황도 복숭아는 좀 딱딱이 복숭아를 특히 더 좋아하는데 씹는 촉감이나 이런 걸 좋아해요. 요거트 같은 거랑도 잘 어울리고 엄청 달지도 않아서 되게 먹기 좋은 것 같아요.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과일, 새콤달콤한 복숭아입니다. 아우 더워. 이렇게 더운 여름 지친 저를 더욱더 힘나게 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이 달콤한 복숭아인데요. 이 과즙이 주르륵 흐르는 제철 맞은 이 복숭아 실컷 먹고 싶은데 어디 방법이 없을까요? 복숭아 먹고 싶다. 제철 복숭아를 찾아간 이곳은 충북 음성입니다. 뜨거운 햇살과 비옥한 토양 위에서 자란 감곡면 복숭아는 풍부한 과즙에 달기로도 아주 유명한데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다가 보니까요. 여기도 복숭아, 저기도 복숭아 진짜 여기가 바로 복숭아 천국이로구나. 맞습니다. 지금이 최고 제철이고 당도가 좋고 요즘 이제 날씨도 좋아서 한참 제일 좋을 때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특별히 여기가 좀 복숭아가 유명한 이유가 있어요? 감곡이라는 명칭이 달감자의 골곡자, 단물이 흐르는 곳이다 그래갖고 당도가 좋고 품질이 우수해서 전국적으로 어디 가도 호평을 받습니다. 맛있는 복숭아 아주 실컷 먹으려고 제가 작정을 하고 왔거든요. 뭐 하는 거 봐서 많이 먹을 수 있고 조금 들 수도 있는데 많이 바쁜데 도와주시면 잡숫고 또 집에 가서 잡숫만큼 싸드리겠습니다. 이제 수학철이라서 많이 바쁘시니까 제가 두 팔 아주 걷어붙이고 오늘 제대로 한번 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주 제대로 보겠습니다. 한번. 네. 잘하시나. 땅과 햇살이 좋은 감곡면에선 제초제나 인공 착색제 등 약품을 쓰지 않아 껍질째 먹는 안전한 복숭아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특히 복숭아는 정확한 시기에 수확을 해야 가장 맛이 좋다는데요. 때문에 일하시는 분들 모두 쉴 틈 없이 복숭아만 수확하고 있습니다. 진짜 너무 덥다. 뙤약볕 아래에서 같은 자세로 복숭아를 따는 게 여간 힘든 게 아니더라고요. 너무 힘들어. 아니 벌써 해지도 않아서 더 힘들면 어떡해. 잠깐 우리 물 좀 마시고 할 수 있을까? 물은 난 천지가 물인데 무슨 물을 어서 찾아. 이거를 다쓰지 뭐. 시원한 물을 찾는 제게 주신 건 바로 복숭아였는데요. 일단 믿고 한 입 베어 물어봤습니다. 들리시나요? 과즙 흘러내리는 소리. 어머님 하이파이브. 너무 더워가지고 힘들었었는데 이렇게 복숭아 한 입 또 베어 무니까 피로가 좀 회복이 되는 느낌이 확실히 들어요. 점점 이뻐지는데. 복숭아에는 비타민 C와 E가 풍부해 강한 자외선 아래에서 쉴 틈 없이 일하는 농부들의 피부도 보호해준다고 하네요. 새참이다 새참. 복숭아밭의 새참은 밭에서 직접 만들어 먹는 시원한 복숭아 에이드입니다. 복숭아 과즙으로만 만든 즙에 얼음과 탄산수를 섞기만 하면 끝! 지금까지 복숭아 따느라 힘들었는데 복숭아 에이드 한 잔에 피로가 확 풀리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복숭아에 있는 영양소 중에 유기산은 입맛을 올라오게 해줄 뿐만 아니라 피로를 회복하는 데도 도움을 주기 때문에 복숭아의 주요한 영양소 중에 하나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울러 베타카로틴이나 안토시아닌계 색소는 항산화 효과가 있는데요. 이처럼 여름철에 꼭 필요한 영양소들을 풍부하게 갖고 있는 것이 복숭아고 여름철 복숭아 하나 보약과도 같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곳에선 크고 깨끗한 과일들을 엄선해 후숙 기간인 2-3일 내에 소비자들을 만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는데요. 복숭아 이제 사가지고 집에서 보관할 때 어떻게 좀 보관을 하면 좋아요? 백도 같은 종류는 그냥 상온에서 빨리 드시는 게 낫고 황도 같은 종류는 신문지다 하나하나 싸가지고 김치냉장고에 넣어놨다가 드시기 한 3-40분 전에 빼놓고 드시면 맛있어요. 요거는 근데 이제 상품 가치가 좀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네. 이것만 찾으러 오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요. 그러니까 싼 가격에 드실 수 있고 또 아까처럼 청을 해서 드실 수 있고 우리한테는 또 효자 상품이죠. 아, 그래요? 네. 무더운 여름, 농부들의 땀이 가득 묻어난 만큼 좋은 값에 많이 팔렸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복숭아의 무한한 변신을 위해 애쓰는 분들을 만나러 청도로 가봤는데요. 바로 경북 농업기술원 산하 복숭아 연구소입니다. 이곳에선 다양한 복숭아 연구는 물론 복숭아를 이용한 다양한 제품까지 연구 개발 중이라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복숭아 연구소는 처음 와봤어요. 그렇죠. 네. 네. 그럼 지금 뭐 하고 계셨던 거예요? 여름을 맞아 제철 과일인 복숭아를 이용해서 냉면을 한번 만들어 볼까 합니다. 복숭아 냉면이요? 오, 너무 색다른데요? 복숭아 냉면, 고추장, 청, 식초 모두 이곳에선 복숭아를 이용해 만들었다는데요. 여기에 복숭아 고명까지 얹어주면 복숭아 냉면이 완성! 오로지 질 좋은 복숭아를 위해 연구하는 사람들. 이분들이 직접 노력해 개발한 복숭아 냉면의 맛은 어땠냐면요. 이 냉면의 매콤한 맛과 이 복숭아의 향긋한 이 달콤함이 어우러지니까 풍미가 정말 2배, 3배가 됩니다. 복숭아는 수확 시기가 지나면 쉽게 만날 수 없어 아쉬웠는데요. 이제 복숭아로 만든 다양한 제품으로 사시사철 복숭아의 향긋함을 즐길 수 있을 것 같죠? 계속되는 복숭아의 변신! 이번에는 복숭아 효모를 이용해 빵을 만드는 곳을 찾아왔습니다. 잘 구워진 빵에 황도와 피레를 넣고 복숭아 모양으로 잘 빚어 만든 일명 복숭아빵! 진짜 복숭아예요? 아니면 복숭아 빵이에요? 이거 전체가 뭐예요? 근데 어떻게 개발을 좀 하게 되셨어요? 네, 저희 원래 빵에 들어가는 효모는 다 수입에 지금까지 의존을 해왔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복숭아 연구소에서 우선 효모를 그 복숭아에서 추출해서 개발을 해주셔서 효모를 넣어서 복숭아 빵을 만들게 됐어요. 짜잔! 탐스러운 여름 복숭아처럼 복숭아 빵 속에도 황도와 생크림이 가득했는데요. 맛을 안 볼 수 없겠죠? 그냥 먹는데 그냥 복숭아 한 입 베어 먹는 그런 느낌? 너무 맛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복숭아 빵 아주 이렇게 다 가득 담으셨네. 복숭아 맛이 안에 들어있으면서 또 빵 맛하고 어울려져서 너무 맛있어요. 색다르고. 달콤함을 넘어 건강함까지 지닌 팔방미인 복숭아. 지금 딱 즐기기 좋은 때입니다. 여러분, 여자의 변신은 아니 이 복숭아의 변신은 무죄입니다. 올여름 맛도 좋고 몸에도 좋은 이 제철 맞은 복숭아 드시고 달달한 여름 보내세요. 네, 이번에 4개 식탁 시간입니다. 아, 오늘 만능 고추장을 해주신다고. 네. 지난주 그리고 지지난주에 제가 만능 쌈장, 만능 간장 알려드렸잖아요. 네. 정말 많은 인기를 얻었는데요. 오늘은 바로 만능 시리즈 3탄 만능 고추장입니다. 우리가 요새 사실 일하기가 쉽잖아요. 싫잖아요. 싫죠. 너무 더우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쉽게 조리하면서 쉽게 맛을 내는 만능 고추장인데요. 이 고추장 하나 만들어 놓으시면 정말 찌개부터 국, 조림,
반찬이 다 만들어지니까 여러분들이 굉장히 쉽게 쓰실 수 있는데 오늘 만능 고추장 만드는 법 먼저 알려드리고 그다음에 빨간 어묵 꼬치와 함께 복숭아를 넣은 닭날개 조림까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맛이 궁금한데요? 그렇죠. 저는 지금 저희 3주 됐죠. 만능 시리즈 때문에 집에서 요리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요? 야. 저희 신랑이 오늘은 뭐 하냐고 묻더라고요. 만능 고추장 정말 기대되는데 앞서도 얘기했다시피 지금 복숭아 닭날개 조림은 저희가 한 번도 맛을 안 봤거든요. 앞에 복숭아 다양한 영상 보셨죠? 활용법도 보셨잖아요. 근데 요새 정말 입맛이 너무 없어서 정말 식욕이 너무 떨어진다 하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여름 과일 중에 이것만큼 식욕을 돋아주는 과일이 없습니다. 바로 복숭아입니다. 복숭아는 당도와 수분이 많기 때문에 피로 회복은 물론 원기 충전에도 아주 좋은데요. 특히나 칼륨이 많이 들어있어서 체내 나트륨을 몸 밖으로 배출시키는 역할을 하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혈압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 그래요. 그리고 무엇보다 요새 면역력 특히 높여야 되잖아요. 면역력을 챙기는데 아주 좋은 과일이 여름 과일 중에서 바로 복숭아니까요. 이 복숭아 정말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데 오늘 그래서 제가 특별히 복숭아를 이용한 닭날개 조림과 함께 복숭아 후식까지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채널 고정입니다. 야, 복숭아가 이보은 선생님을 만나면 어떤 변신을 할지 기대가 되고 프랑스에서는 복숭아들 많이 먹어요? 네, 우리 뭐 여름이 되면 복숭아를 많이 먹는데 살짝 다르게 생겼거든요. 우리 약간 납작 복숭아라고 하죠. 네, 좀 모양이 좀 다르고 그 좀 주스가 좀 많이 나는 거예요. 근데 한국에 왔을 때 진짜 너무 신기한 거예요. 복숭아를 먹었는데 너무 맛있고 되게 좀 식감이 되게 좀 재밌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엄청 좋아해요. 우리는 복숭아 이렇게 껍질에 그 털 있잖아요. 근데 프랑스 건 없다며요? 네네, 털이 없고요. 되게 부드러워요. 그래서 우리는 그 애기 피부도 약간 그 복숭아 피부라고 부르거든요. 네. 우리 왜 복숭아 이렇게 하트처럼 되면 아기 엉덩이 같다고 하네요. 복숭아 좋은 뜻이 많네요. 네, 맞아요. 자, 이제 요리 시작해야 될 텐데 뭐부터 만들까요? 이제 만능 고추장부터 먼저 만들어 볼게요. 이 만능 고추장이요. 여러분들 만들어 놓으시면 정말 깜짝 놀랍니다. 저도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이거 내가 만들었나 싶을 정도로 너무 맛있었거든요. 일단 만능 고추장 안에는 요거 지금 여기 양파고요. 마늘이 먼저 들어가는데요. 일단 불을 먼저 켜놓고요. 요게 들어갑니다. 바로 요거. 여기 지금 사과즙이에요. 사과즙? 네, 사과즙을 이렇게 팬에다가 올려놓고 좀 깊이가 있는 팬에다가 올려놓고 요거를 좀 자글자글 끓이는데 그냥 끓이지 마시고 여기에다가 뭘 하느냐? 바로 양파하고 다진 양파. 네, 다진 양파하고요. 다진 마늘을 넣고 먼저 볶아줍니다. 아니, 로빈, 왜 사과즙이 들어가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아무래도 사과즙이면은 약간 좀 단맛이 좀 내려고 그렇지 않을까요? 달콤하게 하려고. 달콤하게. 그것도 맞는데요. 가장 정확한 것은 우리가 지금 만능 고추장이잖아요. 이 만능 고추장은 사실 보관해서 먹는 고추장이기 때문에 오래 가야 되잖아요. 근데 기름에 양파하고 마늘을 볶다 보면 약간의 산패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오래 보관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오래 보관하는 고추장에는 꼭 이렇게 사과즙 또는 과일즙으로 해서 이렇게 좀 볶아주시면은 훨씬 더 산패도 안 생기고 그다음에 맛도 좋고 단맛도 생기니까 훨씬 더 맛이 있겠지요. 다른 과일도 가능해요? 다른 과일은요. 사실 파인애플 조금 가능하고요. 배즙 정도 가능합니다. 네, 사과즙을 넣으면 더 오래 보관할 수 있다. 이거는 정말 몰랐어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이제 바글바글 이제 끓고 있거든요. 이렇게 바글바글 끓고 있을 때 우리가 뭘 하냐면 바로 요거. 고추장을 넣습니다. 오늘의 주인공. 네, 주인공. 네, 고추장을 넣고요. 네. 그 다음에는 이 고추장과 함께 같이 넣게 되면은 훨씬 더 매콤한 맛이 나면서 상승 효과가 나는 게 있어요. 뭐냐 하면 바로 고춧가루예요. 네, 고춧가루 넣어주시고요. 고춧가루도 보니까 아주 그 굵은 고춧가루도 있고. 네. 여기에는 약간의 고운 고춧가루를 넣으시는 게 훨씬 더 좋아요. 고운 고춧가루. 그래야 쉽게 타지 않고 입자가 굉장히 고와져서 좋거든요. 요거에다가 뭘 넣냐 하면 바로 요거예요. 국간장.
그다음에 진간장을 넣습니다. 로빈, 간장 넣는 거구나. 왜 고추장에다가 간장 넣는지 궁금하지 않아요? 그래요. 그냥 간장이 넣으면 뭔가 맛이 진해질 것 같아요. 맛도 진한데요. 간장 넣게 되면 이 고추장의 맛과 함께 풍미가 생길 뿐만 아니라 제가 국간장을 넣었잖아요. 그래서 감칠맛도 생기고요. 그다음에 약간 뭐랄까 간맞춤이 되니까 요거 하나만 넣으면 다른 양념을 넣지 않아도 될 만큼 정말 만능인 거죠. 국간장이 그래서 요걸 이렇게 끓입니다. 근데 이렇게 끓일 때는 약간의 불을 줄여주시고요. 지금 톡톡톡 튀잖아요. 그렇죠. 이게 뜨거울 수 있으니까 요거를 한 20분 정도 이렇게 끓여주세요. 계속 저어줘야 돼요. 네, 조금 저어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불을 좀 약한 불로 해서 이게 만들기는 조금 까다롭나 하는데 요건 뭐 그냥 다 재료만 넣고 이렇게 볶기만 하면 되니까 그쵸. 까다롭지 않아요. 요건 로빈도 할 수 있어요. 자, 그랬으면 요거 이제 불 꺼요. 이제 다 됐어요. 네. 어떤 정도가 다 됐냐 하면 농도를 보시면 되는데요. 네. 이 농도가 이렇게 돼야 돼요. 똑똑똑. 그리고 이게 약간 식잖아요. 식으면 농도가 더 똑똑 더 떨어져요. 근데 여기에 제가 지금 한 가지 안 넣은 게 있죠. 뭘 안 넣었냐 하면 바로 요 물엿을 안 넣었어요. 물엿. 특히나 요 물엿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가 올리고당도 있고 그냥 하얀색 물엿도 있고 그렇잖아요. 약간 쌀조청을 넣으시면 훨씬 더 좋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쌀조청을 지금 넣어주시면 되는데. 근데 왜 다 했는데 왜 이것만 불 끄고 넣는 거예요? 내가 그거 물어볼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그걸 물어봐야 네. 제 옆에 서 있는 로빈이 제 몫을 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 궁금하잖아요. 네. 왜냐하면 끓고 있을 때 물엿을 넣잖아요. 뭐 황물엿이든 올리고당이든 넣게 되면 더 물러지고 나중에 딱딱해져요. 맞아요. 식었을 때. 그렇죠? 그러니까 불 끄고 난 다음에 이렇게 물엿을 넣어서 이렇게 넣어주고 요거를 같이 섞어주세요. 그러니까 이게 순서도 중요하고 그래요. 네. 과학이에요. 진짜. 요리는 과학이에요. 근데 한 가지 특징이 뭐냐 하면 제가 아까 사과즙에 볶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물엿의 양이 많지 않고요. 제가 지금 여기 설탕을 안 넣었거든요. 설탕을 안 넣은 이유가 있어요. 사과즙에도 당도가 있죠. 그죠. 양파에도 천연의 당도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물엿에도 당도가 있으니까 굳이 굳이 설탕까지는 안 넣으셔도 충분하게 이 당도로 드실 수가 있는데 제가 지금 생방송이라 조금 일찍 껐어요. 왜냐하면 댁에서는 약한 불에서 한 5분 정도 은근하게 졸여주시든 해야 요게 농도가 딱 맞는데 제가 지금 옆에 준비를 해놨거든요. 야. 로빈 지난주처럼 또 요거 가져간다 그러면 안 돼요. 요거 아, 하나밖에 진짜요? 없어서. 제가 그래 부탁하려고 했는데 미리 얘기해 주셨네. 미리 막았네요. 자, 그래서 요 농도를 한번 보시면은요. 요거는 제가 다 식혀서 넣은 거거든요. 보세요. 진짜 뚝뚝 잘 안 떨어지네요. 네, 이 농도가 돼야 돼요. 그래야 보관하기도 좋고 우리가 나중에 드시기도 좋고 굉장히 좋거든요. 네. 근데 요거는 냉장고에서 얼마나 있으면 좋을까요, 로빈? 이왕 저번처럼 한번 거의 만들었는데. 15일 정도? 아, 그래요? 저번처럼. 좀 한 먹었으면 1년 먹는 거 좋겠는데. 1년까지는 안 되고요. 네. 왜냐하면 제가 방부 되는 거를 지금 양파밖에 넣은 게 없어요. 양파, 마늘밖에.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요. 냉장고 안에서 20일 정도 있으면 되는데 만약에 이렇게 먹다 보니까 약간 수분감이 좀 생겼어요. 그러면 다시 다 덜어내가지고 한 번만 더 끓이세요. 아까처럼 다시 네. 하면 되나요? 끓이고 차게 식혀서 열탕 소독한 병에다가 넣으시면 이렇게 맛있는 우리가 맞는 고추장을 드실 수가 있는데 네. 요거 제가 하나씩 조금 드렸거든요. 맛 한번 보시겠어요? 아니 진짜 궁금해요. 살짝 콕 찍어서. 좋다. 와우. 이걸 뭐랄까 매콤하면서도 네. 이거 밥에다가 한번 먹어. 아니 이거 진짜 그냥 밥이랑 비벼서 그쵸, 그냥 비벼도 그대로 먹고 괜찮죠. 싶어요. 맞아요. 아니면 쌈 싸 먹을 때 쌈 싸 먹을 때도 좋고요. 그렇죠. 네. 이거 상주랑 엄청 잘 어울릴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여러 가지 맛이 있네요 안에. 그렇죠. 그리고 약간의 이게 짜장 맛인가 뭐 이 생각도 들지 않으세요? 네. 그러니까
뭐든지 떡꼬치 같은 거 이렇게 할 때도 네, 맞아요. 그냥 금방 바로 되겠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과일 맛이 나긴 나더라고요. 그렇죠. 과일 맛이 나죠.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차게 식혀서 우리가 나중에 병에다 담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는 요걸 활용해서 더 맛있는 음식을 한번 해볼까요? 네. 그럼요. 이제 해야죠. 밑에 잠깐만 놔주시고요. 아, 이 소스는 정말 뭐랑 조합을 해도 다 맛있을 소스. 다 어울리고 그냥 밥 비벼 먹어도 돼요. 자, 제가 일단 통깨는 아까 안 넣었어요. 네. 조금 더 식은 다음에 통깨 넣어서 보관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랬으면 이번에는 이 고추장 가지고 아까 떡꼬치도 말씀하셨는데 네. 저는 방학 맞은 아이들한테 어머님들이 빨간 어묵꼬치 해주시면 굉장히 맛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어묵, 사각 어묵을 먼저 준비를 했어요. 너무 맛있지, 빨간 어묵. 근데 사각 어묵은요, 한번 기름기를 좀 빼주시는 게 좋기 때문에 이렇게 뜨거운 물에다가 이렇게 한번 끼얹어서 기름기를 좀 빼주세요. 굉장히 간단하네요. 이거 그쵸. 끓이고 할 거 없이. 네. 가끔 만질 때는 이렇게 막 기름기가 기름기가 계속 붙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기름기를 빼고 요거를 찬물에 조금 헹궈주세요. 그러면 완전히 기름기가 좀 빠지거든요. 그 상태에서 이제 준비를 할 거예요. 로빈 밑에다 잠깐만 내려놔 주세요. 네. 자, 그래서 요렇게 준비를 했어요. 자, 그랬으면 요거를 우리가 판매하는 떡볶이집 가면 요 꼬치가 꼬여져 있는 거 보이셨죠? 네, 제가 네. 그걸 가르쳐 드리려고 그러거든요. 이렇게 반만 자른 다음에 로빈 한번 꼬여볼래요? 이거 한번 해보려고. 네, 이렇게 반을 접어요. 반을 접어서 이렇게 꼭 접고. 넣고 한번 꼬아요. 꼬는 거구나. 한번 그냥 또 꼬아요. 꽂는 게 아니고. 네. 이거 한 번 또 꼬아요. 자, 이렇게 쭉. 이 비주얼 우리가 많이 봤죠. 많이 봤죠. 네. 너무 맛있어. 이게 어떻게 꼬였냐에 따라서 어떤 거는 간이 잘 배어 있고 어떤 거는 간이 안 배어 있잖아요. 그래서 골고루 다 이렇게 되게. 저걸 이렇게 돌리는 건 몰랐어요. 이거 맞아요? 네. 로빈 잘하긴 했는데 저처럼 한번 돌려야 돼요. 돌려야 돼요. 저걸 저렇게 해서 주는 집도 많아요. 맞아요. 네. 이렇게 하면은 나중에 빠지더라고요. 네. 익었을 때. 그러니까 꼭 이렇게 돌려서 한번 돌려서 트위스트 추듯이 이렇게 돌려서. 근데 저 어묵꼬치는 확실히 그 왜 겨울철에 추울 때 스케이트장에서 네. 하고 저거 하나 어묵 국물하고 먹으면 기가 막히죠. 기가 막히죠. 후후 불면서. 이제는 스케이트장이 아니고요. 댁에서 직접 만드신 만능 고추장에다가 요 어묵꼬치 딱 해서 잡수시면 정말 간식으로 아주 좋습니다. 자, 잘 만들었어요? 아니요. 요거는 놔뒀다가 제가 로빈 드립니다. 자, 이렇게 제 해서 스타일로 했습니다. 네, 이렇게까지 다 이제 만들어 놨어요. 자, 그랬으면 프라이팬을 하나 준비를 하시고요. 여기다가 뭘 넣냐면 제가 로빈 가장 많이 육수에 쓰는 게 있어요. 이거 뭔지 아세요? 잠시만요. 네. 다시마 우린 물. 맞아요. 다시마 맞죠? 우린 물이에요. 제가 다시마 우린 물을 왜 쓸까요? 감칠맛 아니에요? 감칠맛? 오, 맞습니다. 네. 감칠맛 때문에 제가 다시마 우린물을 쓰는데요. 요 다시마 우린물을 만들어 놓고 그냥 맹물보다는 다시마 우린물을 해야 훨씬 더 이 어묵꼬치가 달달하면서도 감칠맛이 생겨서 맛있거든요. 여기에다가 미리 아까 만들어 놨던 고추장을 6큰술을 풀으세요. 이렇게. 생각보다 6큰술이면 좀 많이 들어가네요. 양을 많이 하실 건가? 네. 오늘 좀 다 드리려고요. 자, 다시마 우린물에. 저기다 떡 넣으면 떡볶이고. 맞아요. 그렇죠. 어묵을 넣으면 어묵꼬치 되는 거고. 그렇죠. 어묵탕도. 이렇게 풀어주세요. 뭐든 되겠어, 뭐든. 이거 진짜 금방 떡볶이 풀리네요. 국물. 네, 아주 금방 풀리죠. 네. 이거 지금 양념이 다 되어 있으니까 다른 양념 하나도 넣을 게 없어요. 그냥 이것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선생님 그 만능 시리즈의 특징은 제가 뭐 다른 간할 필요가 전혀 없더라고. 이미 다 들어가 있어서. 이거 하나만 있기 때문에. 어느 분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정말 요리 못하는 요리인인데 선생님 덕분에 요리가 쉬워졌다고. 제 그래서 얘기입니다, 제 덕분이 아니라 네. 만능 덕분이라 그랬어요. 자, 이렇게 해서 요거 바글바글 이제 끓여주시면 돼요. 그렇게 살짝 담가서 끓이는구나.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게 지금 끓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국물을 이렇게 좀 끼얹어 주세요.
그러면 아이들도 굉장히 좋아하고 요것도 어르신들도 굉장히 좋아하시거든요. 어른들도 좋아하죠. 그리고 요게 별로 맵지가 않아요. 네. 어묵 싫어하는 분들은 많이 없을 것 같아요. 없죠. 네. 이렇게 해서 만들어 주시면 되겠어요. 오늘 배우셔서 주말에 한번 활용해 보시면 참 좋겠는데. 네. 자, 이렇게 다 됐으면 바글바글 끓을 때 여기 넣어야 될 게 있어요. 뭘 넣냐 하면은요. 고기 제가 지금 파를 준비해 놨거든요. 파. 요 파가 또 단맛이 생겨요. 네. 그래서 하얀 부분, 연녹색 부분만 해가지고 파를 이렇게 잘 뿌려주세요. 요거요, 파 안 먹는 아이들도 달달하다고 잘 먹어요. 이렇게 뿌려주시면 돼요. 그렇겠어. 그냥 무쳐 먹는 거지 뭐. 그렇죠. 네. 따로 주면 안 먹으니까. 어묵을 먹고 싶으니까 네. 어쩔 수 없이 다 먹어야 돼요. 아이들 그럼요. 채소 먹게 하려면 볶음밥 해주면 돼요. 그렇죠. 자, 이제 이렇게 됐으면 요거는 이제 끓으면 제가 불만 끄면 다 끝났어요. 네. 뭐 완성이 된 거예요. 네. 그랬으면 아유, 그 다음에 맛있겠다. 이제 복숭아를 활용한 네. 닭날개 조림 알려드릴게요. 이 진짜 기대돼요. 그렇죠. 네. 기대가 되시죠. 이 복숭아를 절 좀 주시고요. 이 복숭아는 껍질이 깨끗하게 씻겨지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자르시면 되는데 만약에 아이 나는 껍질에 알러지가 좀 있어서 그렇다 하시는 분들은 털 있는 게 싫다 하시는 분들은 껍질을 벗기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이렇게 복숭아 벗겨서 준비해 놓으시고요. 그다음에는 뭘 해 놓냐 하면 바로 요거 하시면 돼요. 닭을 준비하시는데 네. 그리고 고기 아니요. 그거 소금하고 밀가루도 주세요. 네. 아, 씻는 것 때문에 그러신가 네. 보다. 우리가 지금 닭을 굉장히 깨끗하게 이쪽은 씻어놨고 요거는 아직 안 씻었어요. 이렇게 깨끗하게 세척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사실 지금 닭 좋아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서 뭐 닭날개, 뭐 닭윙 다 쓰시잖아요. 네. 요거는 이제 아랫날개인데 여기에다가 굵은 소금을 좀 넣어주세요. 이렇게.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다 밀가루를 조금 넣으세요. 그리고 요걸 바락바락 주물러요. 그러면 이 안쪽에 있는 이물감이 완전히 다 없애지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굉장히 닭살이 뽀동뽀동해요. 그래서 이걸 구웠을 때도 굉장히 맛있고 우리가 양념을 하면 양념이 잘 배어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러 번 세척을 하시면 아주 맛있는 닭날개를 드실 수가 있는데요. 요걸 이제 준비를 하신 고추장에다가 버무리기만 하면 되거든요. 네. 너무 쉽죠? 자, 고추장에 좀 버무려 볼게요. 선생님, 그럼 저거를 바락바락 한 다음에 물에 씻어내는 물에다가 거예요? 여러 번 헹궈내셔야 되는데 지금 근데 네. 물에다가 헹궈놓기가 지금 생방송 중이라 안 되니까 제가 네. 미리 조금 해왔거든요. 요거 헹궈서 이렇게 준비를 해놓으세요. 요게 지금 바락바락 씻어서 헹궈놓은 거예요. 자, 그랬으면 닭날개 쪽이 맛있더라고요. 그렇죠. 이게 맛있죠. 네. 그랬으면 아까 요거 준비한 고추장 3분의 1컵을 넣어주세요. 이거 진짜 맛있겠다. 그렇죠. 저는 그래서 치킨집 가면 저희 요즘에는 아이들이 닭다리를 먹어요. 근데 저는 닭날개 쪽. 저희 집사람은 닭가슴살. 아이고. 저도 가슴살이에요. 예. 근데 닭날개 드시는 게 더 잘 드시는 거예요. 맛있어요. 왜냐하면 네. 닭날개 살집이요 훨씬 더 요게 지금 날개짓하면서 굉장히 그 근육을 탄탄하게 만들어놨기 때문에요. 쫄깃쫄깃하고 네. 쫀득쫀득하셔서 예전에는 닭날개 못 먹게 하느라고 약간 조금 그런 얘기도 옛날에 바람 난다고. 네, 맞아요. 바람 난다고. 그게 워낙 맛있는 살이기 때문에 본인만 잡수시려고 그러신 거래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재워놓는데 요거 얼마나- 로빈 얼마나 재울까요? 글쎄요. 이번에는 생각이 안 나는데요. 생각이 안 나요? 요거 한 보통 시간. 한 한 시간. 20분 정도만 재우시고 왜냐하면 양념이 다 되어 있던 거라 너무 오래 재우시지 마시고요. 딱 20분이면 정확합니다. 그래요? 자, 그랬으면 이제부터 준비를 한 여기 채소를 넣으면 되는데 요거 지금 쪽파가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요거 청양고추, 그다음에 빨간 고추 있는데 아이들이 있어서 청양고추 싫어요 하시는 분들은 안 넣으셔도 괜찮아요. 대신에 풋고추라든지 오이고추 넣으시면 되고요. 가장 중요한 요거 하나 있습니다. 요 물이 왜 중요한지는 제가 이따가 알려드릴게요. 일반 물이에요? 그랬으면 요거요? 네, 그냥 맹물 생수. 맹물.
자, 그랬으면 이제 불을 켜고 불을 켜놓고 지금 복숭아를 구워야 되는데요. 복숭아 그냥 구우셔도 괜찮거든요. 복숭아를 구워요? 네, 복숭아 구우면은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단맛이 많이 날 것 같아요. 약간 파인애플 구워듯이 약간 맞아요, 좀 많이 날 것 같아요. 나 복숭아 또 굽는 건 또 처음. 그렇죠, 저도요. 복숭아 구울 때 아주 식용유 또는 무염버터 아주 조금만 넣어주세요. 혹시라도 탈까봐. 그렇죠? 이렇게 하고 요거를 이제 구워요. 야, 저거 해봐야 되겠다. 복숭아 구워봐야 돼. 진짜 처음 보는 장면이에요. 복숭아 구우면은요 당도가 확 올라가고요. 그다음에 요게 굉장히 뭐랄까 사탕 깨무는 맛이 나요. 그래요? 네. 안 그래도 단데 당도가 더 올라가면 아마 지금 TV 보시는 주부님들이 그래 그리고 복숭아 한번 찾아서 지금 바로 구워 드실 수도 있는데 그래, 한번 이거 정말 맛있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네. 우리나라에서 복숭아 소스로 많이 이용하거든요. 고기를. 고기 할 때. 네. 예, 왜냐하면은요, 이 복숭아 과즙 때문에 연육이 되거든요. 그리고 이 복숭아가요, 굉장히 갖고 있는 당분이 많기 때문에 연육작용을 아주 충분하게 하기 때문에 요거 굽고 나서 스테이크 하셔도 되고 맞아요. 아니면 돼지고기 돈육 큼직하게 해서 그거 구우셔도 되고 요새 토마호크 많이 구우시잖아요. 네. 그럴 때 요거 같이 구우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캠핑 같은 거 하실 때 같이 하시면 완전히 좋죠. 그렇구나. 그러면 집에 다른 복숭아도 가능할까요? 뭐 노란색 복숭아나 뭐 괜찮아요. 다 괜찮은데 되도록이면은 조금 딱딱이 복숭아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하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해서 복숭아를 조금 구워내세요. 딱딱이 복숭아 사서 저렇게 해 먹어야 되겠다. 그렇죠. 요거 굉장히 맛있어요. 자, 복숭아 이렇게 해서 이제 구워내고요. 살짝만 구우시는 네, 아주 살짝만 구워요. 네. 너무 많이 구워도 괜찮은데 저 같은 경우에는 요거 무염버터 넣고 조금 진하게 구워요. 그러면 훨씬 더 복숭아 색깔이 짙어지면서도 아주 맛있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생방송 중이라 많이 구우면 시간이 또 초과되니까 이렇게만 구워 놓을게요. 자, 그래서 여기에다가 해야 될 게 있어요. 바로 식용유를 더 넣으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만들어 놨던 양념에 복숭아를 먼저 구워내고 저기다가 하는 거예요. 그 즙에다가 닭날개를 구우세요. 엄청 맛있을 것 같아요. 맛있겠다. 진짜 엄청 맛있을 것 같아요. 와. 야. 이 소리부터 맛있잖아요. 네. 막 이 구워지는 소리가 내려보세요. 프랑스 사람들은 닭고기는 어느 부위를 좋아해요? 고기는 우리는 가슴살 많이 먹는 것 같고요. 가슴살? 다리도 많이 먹어요. 퍽퍽한데? 근데 좀 그 퍽퍽한 맛이 좀 좋아해가지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구우시면 되는데 여기에다가 해야 될 게 있어요. 이렇게 구울 때 기름의 양이 워낙 적기 때문에 자칫하면 탈 수 있거든요. 이럴 때 뭘 넣느냐? 아까 제가 좀 이따 알려드릴게요 했던 물을 넣으시는 거예요. 안에까지 잘 익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물을 넣어야. 저 만두 구울 때도 물 그렇죠. 넣는 거예요. 기름 넣으면 계속 넣어야 돼서. 김. 그러면 한꺼번에 넣어야 돼요? 아니면 조금씩 넣어도 돼요? 이거 조금씩 넣어야 돼요. 왜냐하면 한꺼번에 넣게 되면 화상을 입을 수가 있으니까 조금씩 넣으시는 게 좋아요. 자, 이렇게 되면 여기에다가 뭘 넣느냐? 바로 요거 쪽파. 그리고 청양고추. 그다음에 맛있는 냄새. 홍고추. 맛있는 냄새 나. 잔치집 같아. 이야, 맛있는 냄새 나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만드시면 어떻게 되느냐? 바로 이 옆에 제가 이렇게 해놓은 것처럼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진짜 맛있어 보이네요. 맛있어 보이죠? 네. 매운맛이 싹 올라오니까. 매운 연기 때문에요. 그렇죠? 매운 연기가 확 올라오네요. 자, 이렇게 닭날개까지. 복숭아를 이용해서 닭날개 만들어봤고. 그러면 제가 이번에는요. 이렇게 다 잡수셨으니까 후식 잡수셔야 되잖아요. 혹시 그럼요. 후식을 드셔야 되는데 후식은 어떻게 잡수시냐 하면 여기 지금 제가 복숭아를 이렇게 깎아놨어요. 그랬으면 먹기 좋게 이렇게 자르세요. 왜냐하면 요거 가지고 넥타를 만들 건데 넥타는요 과일로 갈아서 만든 주스를 얘기를 하거든요. 통조림처럼. 이렇게 곱게 갈아주세요. 이렇게 해서. 먹기 좋은 크기로 썰어서. 뭘 해도 맛있으니까. 그렇죠. 주스도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맛있다, 이거. 지금 못 참고. 미리 먹었어요. 못 참고 한 입 드셨어.
시간을 보니까 좀 먹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가져다 놨어요, 앞에. 빨리 먹고 싶어서. 자, 이렇게 해서 먼저 넣어요. 네. 제가 혼자 하려니까 지금 너무 바빠요. 로빈 나 좀 도와줘요. 그럼 생방송 시간에 이 요리 몇 가지를 만든다는 게 지금 8시 34분 52초인데요. 진짜 다 녹화하는 줄 알더라고요. 우리 39분 10초에 끝내야 되거든요. 자, 요게 지금 요거 네. 복숭아 그다음에 넣고요. 그다음에 우유 넣으세요. 우유. 우유예요? 네. 애들 좋아하겠다. 네, 아주 좋아하죠. 네. 우유랑 여기에다가 시원하게 드시라고 얼음을 조금 넣으세요. 아, 뭔지 알 것 같아. 무슨 쉐이크처럼 느낄 것 같아. 맞아요. 딱 우리 로빈이 맞췄어요. 이렇게 쓰면 요거 그냥 곱게 갈아주시면 돼요. 아, 색깔. 색깔도 이쁘고. 색깔도 이뻐요. 이쁘죠? 네. 요거 잡수시면 돼요. 요거. 아, 맛있겠다. 식사 대용으로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우유가 이렇게 해서 들어가서. 요거를 아주 맛있게 잡수시면 네. 정말 맛있는 후식이 만들어지겠죠. 네. 아, 여기 생방송이니까 이게 좀 잘 안 되네요. 자, 요거까지 잡수시면 이게 복숭아 넥타예요. 네. 와. 이야, 이것도 아주, 맛이 또 궁금합니다. 잡숴보세요. 네. 그럼 저희 이제 시식해도 되나요? 너무 먹고 싶은데. 한번 먹어보자. 자, 한번 맛을 보도록 시식을 할게요. 한번 해보시고요. 네. 여기 이거. 지금 앞에 꼬치 있잖아요. 꼬치부터 먼저 잡수시고 그 다음에 닭날개 조림을 드시는데 복숭아 구이를 먼저 잡수고 잡수셔야 돼요. 맛있어. 야, 이게 그냥 이 소스 자체가 맛있으니까 이 어묵에 너무 잘 스며들어가지고 그쵸? 딱 먹었을 때 입은 그 복숭아도 한번 너무 먹어볼까? 좋아요. 그리고 나서 복숭아도 한번 잡숴보세요. 어묵 저는 진짜 복숭아 정말 좋아해서 안까지 그 고추장 향이 나가지고. 이게 어디 복숭아야? 왜 이렇게 맛있어? 와, 입에서 녹는데요, 완전히. 와, 복숭아 구운 건데 같이 한번 잡숴보세요. 아, 구운 복숭아였어요? 네. 아, 여기 있는 거? 네. 구운 복숭아 맛이 궁금하시다 그래서. 아, 이 맛이구나. 단맛이 그쵸? 더 배가 되는. 단맛이 나죠. 네. 제가 그랬잖아요. 약간 사탕 무는 듯한 그런 맛이라고. 야, 정말 맛있습니다. 거봐, 지금 레시피 가르잖아.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는데. 자, 레시피 보시겠습니다. 요리 시간 줄여주는 만능 고추장 특집. 오늘의 메뉴는 만능 고추장과 빨간 어묵꼬치, 복숭아 닭날개 조림입니다. 먼저 팬에 사과즙, 다진 양파, 다진 마늘을 넣고 볶아주고요. 고추장, 진간장, 국간장, 고춧가루를 넣고 약불로 끓여줍니다. 한긴 끓으면 불을 끄고 쌀 조청을 넣어 잘 섞어주고요. 통깨를 버무리고 차게 식혀 밀폐 용기에 담아주면 만능 고추장 완성입니다. 만능 고추장으로 빨간 어묵꼬치를 만들어 볼까요? 사각 어묵은 채반에 담아 끓는 물을 끼얹고요. 찬물에 헹궈 물기를 빼주세요. 대나무 꼬치에 사각 어묵을 아코디온식으로 잘 끼워주고요. 전골 팬에 다시마 우린 물을 붓고 만능 고추장을 풀어 끓여주세요. 여기에 어묵꼬치를 넣어 끓이고 대파를 뿌려주면 빨간 어묵꼬치도 완성입니다. 만능 고추장을 활용한 복숭아 닭날개 조림도 어렵지 않아요. 먼저 닭날개를 굵은 소금과 밀가루로 씻어주고요. 물에 헹구고 물기를 빼주세요. 닭날개에 맞는 고추장을 버무리고 간이 배도록 재웁니다. 뜨겁게 달군 팬에 복숭아를 노릇하게 굽고요. 복숭아를 구웠던 팬에 식용유를 두르고 닭날개를 굽습니다. 이때 생수를 부어주면 타지 않게 익힐 수 있어요. 청양고추, 붉은 고추를 넣어 볶은 닭날개를 복숭아 위에 올려주고요. 쪽파를 뿌려주면 복숭아 닭날개 조림 완성입니다. 다양한 요리에 활용 가능한 만능 고추장 꼭 한번 만들어 보세요. 만능 고추장 만들어 놓으시면 만사 오케이입니다. 빨간 네. 어묵꼬치, 닭날개 조림 바로 뚝딱뚝딱 만들 수 있고요. 복숭아 넥타도 너무너무 맛있었고. 야, 다음 주가 또 기대됩니다. 다음 주는 만능 시리즈입니다. 바로 만능 맛가루입니다. 네. 기대되시죠? 맛가루. 네. 아, 기대됩니다. 행복한 맛으로 가득 찬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요즘 꿉꿉하고 후텁지근하고 기분도 좀 다운될 때도 있고 그러는데 네. 아이고 맛있는 요리 딱 하나 먹으면 기분이 딱 달라지죠. 네, 정말 좋죠. 저희가 만능 시리즈 계속 전해드리고 있는데 정말 이 만능 고추장 하나면 모든 밥 반찬 뚝딱입니다. 집에서 꼭 한번 만들어 보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A